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서재현입니다. 6월 10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대선 이후 바로 치러진 지방선거. 민주노총도 345명의 진보 단일 후보를 출마시켜 진보 단결의 기운을 높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그리고 민주노총의 향후 과제와 계획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후 바로 치루어진 지방선거인 만큼 새 정권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여론 속에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는 345명의 민주노총 후보와 민주노총 지지 후보가 출마해 전국에서 활약하였으며 345명의 약 10%인 35명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민주노총 후보 중 당선자는 대표적으로 울산 동구에서 김종훈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승리했는데요. 참 준엄한 어떤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보가 단결하면 할 수 있다는 걸 그 매듭을 풀어줄 수 있어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또 집권 모델을 좀 잘 만들고 해서 저도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서울 조희연, 인천 도성훈, 세종 최교진, 울산 노옥희, 경남의 박종훈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24명도 당선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특별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당별로는 정의당이 광역비례의원 2명과 기초의원 6명, 기초비례의원 1명으로 총 9명, 진보당이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으로 총 21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의 독식구조 속에서 진보정당이 진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4천여 명이 넘게 선출되는 선거였지만 진보정당 후보는 35명, 1%도 채 되지 않는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사실상 외면하면서 중대선거구 시범지역부터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보다는 거대 양당이 편의로 합의한 지역 위주로 선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기로 한 전국 30개 지역구 중 소수 정당이 당선된 지역구는 단 4곳, 의석수로는 109석 중 4석만 정의당과 진보당이 당선되었고 나머지 105석 중 55석은 더불어민주당, 50석은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무투표로 총 508명이 당선되었습니다. 그중 정당 공천이 없는 1명의 교육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507명은 모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였습니다. 거대 양당이 보여주는 독식에 국민들의 실망을 시사하듯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역대 지방선거 중 2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치러진 대선보다 26.2% 적어진 것으로서 무려 1,150만 명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국민들은 투표보다는 무투표, 무관심으로 외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낡은 양당 정치 체제를 청산할 새로운 대안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민주노총은 대선과 지선의 결과 분석과 함께 진보정당 후보 단일화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수립 논의를 본격화하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보정치의 통합과 단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먼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확대 간부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해 2024년 총선에서 민주노총의 단일 정치방침 마련을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민주노총 소식입니다.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신효순, 신미선 학생이 치여 숨졌습니다. 미군 병사들에 대한 무죄 판정에 분노하며 촛불을 든 지 20년이 지났는데 한미 관계는 여전히 불평등한 상태입니다. 민주노총은 신효순, 신미선 학생의 20주기를 맞아 반미 자주 노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한편 화요일부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명분 없는 소모적인 행동이라 말하며 노정 간 강대간 관계로 치닫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끌어내렸던 100만의 촛불 시위. 촛불 시위의 첫 시작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
신효순 신미선 학생이 미군 장갑차에 희생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을 치어 죽게 하고도 미군들이 무죄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불평등한 소파협정 때문입니다. 소파협정 22조 3항에 따르면 미군이 공무 중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미국이 형사재판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이 있으면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재판권 이양 요구 서명에 참여했지만 미국은 전례가 없다며 재판권 포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신효순 신미선 학생을 기억하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 재정립을 촉구하며 내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반미자주 노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노동자 대회 이후에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평화대회도 열립니다. 미국의 전초기지와 전쟁으로 몰아간 한반도의 운명을 돌려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투쟁의 선봉에 서자, 그것을 6.11 대회를 첫 출발로 삼고자 합니다. 평화로 가는 투쟁의 이 선봉에 민주노총이 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불평등한 한미 관계. 이를 바꿀 수 있는 열쇠는 노동자들이 쥐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화물연대 노동자들.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1만 5천 명이 참여한 총파업 출정식에서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안전운임제를 통해 화물 노동자의 과로, 과적, 과속이 눈에 띄게 감소되었고 화물 노동자들의 생계와 일상이 안정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까지만 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어 화물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유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경유가 평균은 리터당 1,338원이었는데 올해 5월 1,964원으로 치솟았고 6월 6일 현재 2,0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운송비 중 유류비가 30에서 50%를 차지하는데 많게는 월 300만 원까지 유류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합니다.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로 이어져 화물 노동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유가 폭등의 문제는 화물연대 노동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건설기계와 트럭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유가 폭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물가 폭등에 대한 민생 대책,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투쟁에 모든 역량을 모아 투쟁에 나갈 것을 밝힙니다. 정부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며 협박만 한다면 총파업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화물연대의 투쟁의 지지와 연대를 호소드립니다.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전국 주요 항만과 산업단지 운행률이 줄어들었고 비조합원들도 총파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흔들림 없이 파업 대우를 사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유출되었던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를 기억하십니까? 한 나라의 정부 정책에 관한 중요 문서가 유출된 것도 경악스러운데 내용은 그야말로 계약 그 자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보였던 반노동, 친재벌 의식이 그대로 정책으로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7.2 전국 노동자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노동조합 무력화 및 탄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주 52시간 상한제 폐지, 하나하나 충격적인 이 정책들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미 계약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 기재부가 모든 정부 부처에 구조조정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는 이러한 노력을 짓밟고 역사를 거스르려는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민주노총의 투쟁 전선을 명확히 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현재 참가자 조직과 목표를 제출한 단위와 목표는 공공운수노조 2만 5천, 서비스 연맹 1만 이상, 민주일반 연맹 4천,
공무원 노조 5,000명입니다. 다른 가맹 조직 또한 6월 중순까지 목표를 확정하고 조직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공무원노조 등이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장선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는 작은 정부, 긴축 재정, 시장주의를 핵심 기조로 공공부문 구조 조정, 연금 계약, 규제 개혁, 민영화 등 반노동과 공공성 후퇴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9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7월 2일 총력투쟁 승리를 결의하는 확대감 부결의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일반연맹 김유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행태를 규탄하며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와 하반기 총파업에 대한 결의를 밝혔습니다.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는 2016년 민중총궐기 이후 최대 규모인 조합원 6만 명 이상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총은 대회 전까지 윤석열 정부에게 반노동 정책 추진 중단을 꾸준히 요구하면서 동시에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뉴스는 6월 한 달 동안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요구에 대해 다루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 뉴스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저지과제, 6월 24일 뉴스에서는 하반기 투쟁에서 민주노총이 쟁취하려는 과제, 7월 1일 뉴스에서는 다음 날 진행될 대회 관련 안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가맹 조직 소식 전해드립니다. 6월 8일 건설노조가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비정규직 철폐와 불법 파견 근절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결의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명분으로 건설노조를 지속해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용을 둘러싼 건설 현장 내 노사 갈등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건설노조는 회사의 불법 고용, 다단계 불법 하도급을 통해 이윤을 남기려는 시도가 근절되지 않는 한 현장 내 갈등은 줄지 않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정부까지 사용자 측에 동조하면서 노조법상 노동자들에게 공정거래법까지 들이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합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노조의 정상적 활동을 정부가 나서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노조는 한국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새로운 형태의 노조 탄압의 부당성에 대해 정부를 ILO에 제소하였습니다. 정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헌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난 8일 오후 금속노조는 불법 파견 근절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불법 파견을 끝내고 교섭 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대기업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원청의 지시 아래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도급 계약으로 위장한 근로자 파견 행위는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금속노조는 이 자리에서 5만 명의 목소리를 담은 불법 파견 근절과 불법 파견 사용자 처벌,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폐기를 요구하는 서명 용지를 정부에 전달하며 결의대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8일 집회를 시작으로 오는 22일에도 불법 파견 사용자 처벌,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운송을 멈추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도로에서 죽지 않기 위해 정부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호소에 응답하기보다는 귀막고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화물연대의 눈물 어린 투쟁이 반드시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에 민주노총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6월 10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